제가 1년 전에 올린 영상 알선업자 치고 들어가기를 보고 직접 친구분들과 계획을 해서 진행하여 가지고 알선업자를 빼고 직접 진행을 하셔서 기존 금액보다 1,5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들어가셨다고 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고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셔서 저 또한 이 유튜브라는 인프라에 다시 한번 놀랍고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선업자라고 욕도 하고 감사 인사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운수업계의 단점이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요새 코로나 2단계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급하게 금전이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마음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루 빠르게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이걸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하는 이 조급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넣고 이렇게 진행되는 이제 사례가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두 명 정도가 전화를 항상 오셔서 요새 들어서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일단 계약서를 다 쓰고 그리고 나서 돈도 다 계약금도 다 입금된 상황에서 저한테 전화 오셔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셔서 이거는 하기 전에 예방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방을 조금 목적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입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끝까지 겉으로는 여유로움을 부려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전화로 들려오는 피해 사례 중 가장 많은 피해 사례 중 하나인 듯 합니다. 이것은 알선업자의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즘 정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풀려서 알선업자 분들 입장에서는 더욱 고난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선조차 어떻게든 호구잡이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피해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자기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벼룩시장을 보고 본인의 집 앞 편의점 이마트 24시에 일자리와 수입은 월 600만 원 완제 가까이 되고 추가탕을 하시게 되면은 720만 원 완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근무 시간도 너무 짧고 그리고 수입도 높고 거기에 집도 가깝고 하여서 2013년식 2.5톤 냉동 탑차 탑차가 5,800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연락을 했고 바로 사무실로 오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사무실을 부랴부랴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먼저 보고 계약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를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날아갈 수 있다고 하며 확실하니 일자리는 확실하니까 우선 계약금을 넣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이를 잡아줄 수 있다고 하여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바로 차량을 구입해야 하니 주민센터 가서 서류를 떼어오고 인감도장을 만들어서 오라고 하여서 다 만들어서 바로 가서 계약서도 보지도 않고 어떤 내용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도장을 찍으라는 대로 다 찍다 보니까 캐피탈에서 1시간도 안 돼서 차량 담보대출과 개인 신용대출이 진행이 되었고 운수회사 쪽으로 돈이 들어갔고 또 차량 쪽으로 다 돈이 들어갔고 그리고 집에 와보니 나머지 잔금 한 500만 원 정도가 자기 통장에 이제 찍혔다고 합니다. 5,800 외적으로 더 나온 금액에서. 그러니까 차량 담보대출 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그제서야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좀 얼떨떨하고 좀 이상해가지고 이마트 24시 편의점에서 일하는 그 형님분이 한 분 계셔서 연락을 해서 실제 있는 일자리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그분께서 센터에서 확인을 하였고 구매 금액을 이야기하니 좀 비싼 거 아니냐 라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계약서에 계약을 한 운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왜 센터를 들쑤시고 다니냐 그러면서 갑자기 돌변한 태도로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이렇게 센터를 들쑤시고 다니면 당신에게 일을 줄 수가 없다. 일이 없어질 수 있다. 우리가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건 당신 책임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너무 상해서 그럼 안 하겠다. 기분 나쁘고 당신 운수회사를 하기도 믿을 수가 없고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하니 이미 계약이 되었다.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거 사기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문의가, 이런 비슷한 문의가 일주일에 평균 한 통에서 두 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로 이를 보고 직영1이라고 해서 소개를 하고 매출이 1,800 이상 나온다고 해서 갔더니 어떤 대학교 교수 명함을 들이밀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고향이 갔다면서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센터를 들러 일도 확인을 하고 직접 기사와 이야기를 하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날 바로 계약을 진행을 하고 위와 같은 사례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진행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이제 24시 콜하물을 융합하여 직영으로 일하는 것 50%, 24시 콜로 오더를 주는 정도의 일이 한 50%의 일을 맞춰서 매출을 1,800 정도로 맞춰준다고 하였답니다. 4.5톤이 1,800을 맞춰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직영으로 직접 일을 받고 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에게 전화를 하니까 본인은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본사에 전화하라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전화를 그때 이후부터는 전화를 전혀 받지 않고 지금 운수사와 계약권을 문제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왜 교수가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교수가 운수업에 와서 이거를 자기가 진행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발빠르게 운수회사에서 먼저 법원에 피해를 고발을 하고 반대로 위약금을 물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를 들자면 정말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비슷하고 같은 사례가 굉장히 많은 연락이 옵니다.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미 광고에 올라와 있는 일을 보고 본인이 스스로 이미 그 일 내용만 보고 감겨버린 거예요. 감겨버려서 단 하루 만에, 아니 단 몇 분 만에 결정을 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한 사례들입니다. 상식적으로 대출이 일어나려면 최소 이틀 정도 걸리는 게 사실이에요. 서류 심사를 확인하고 심사가 통과된 후에 지출이 결정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분양 전문 회사일 경우 혹은 각 운수회사 또는 뭐 이런 모든 분양과 운수업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된 캐피탈 업체가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당연히 손님이 집에 돌아가서 조금만 알아보면 마음이 돌변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해서 몇 시간 혹은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모든 진행이 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기죄의 성립은 불가능하고요. 계약서를 쓴 후에는 각종 자료를 조사하여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재판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위약금을 안 물 수 있는 거고 내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되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고 뭐 개인이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를 비용을 뭐 어차피 들어가게 될 수도 있을 거고 몇 개월에서 혹은 몇 년의 시간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는 제가 볼 때는 예방책 밖에는 없고 치료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이 1,000원짜리 물건을 내가 1,000원에 사와서 10,000원에 팔아도 뭐 100배를 띄어 먹어도 이건 사기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1,000원의 물건 가치지만 이 사람한테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일의 가치를 설명했고 일에 대한 권리금 비용은 이거는 법적으로 이게 규제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일단은 사기죄에 대한 해당하는지, 사기죄란 종목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기죄, 사람을 기망, 즉 속일 의사를 가지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사람을 기망한다 라는 말을 풀이해 보면 속인다는 말인데, 운수회사에서 속일 의사를 가지고 거짓을 말할 것일까요? 우선 일은 명확하게 있는 일입니다. 없는 일을 가지고 재물을 교부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100%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없는 매물을 가지고 돈을 받은 게 아니죠. 우선 500원짜리 물건을 가공을 해서 2,000원에 판다고 하여 이 건을 결정하는데 말로써 결정을 유도했을 뿐, 다른 것과 비교하지 못하게 했을 뿐, 물건이 아니기에 이거를
없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에 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직영1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직영일이 50%, 24시 콜이 50%라고 하는데 24시 콜을 본인이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운수회사에서 잡아서 운수회사에서 제공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청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오히려 손님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위반이 성립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사업을 오래 해오시며 항상 하는 말씀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어떤 것을 내가 살 때나 어떤 사람을 내가 믿을 때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타들어가고 있는 내일 당장 혹은 오늘 당장 죽을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절대로 상대에게 내 모습의 내 내면에 있는 모습을 100% 보이지 말라고 항상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급하고 당장의 일이 망했고 뭐 한두 달 안에 뭔가를 시작해서 돈이 생기지 않으면 내가 신불자가 될 상황이고 당장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고 빚을 갚아야 하고 해도 결국 결정을 못하여 문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최종 결정을 내리시기를 당부합니다. 사실상 신용불량자가 되고 개인 회생을 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사기가 아니지만 이렇게 피해를 입으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파산을 하고 개인 회생을 하고 해서 오히려 살 길이 있죠. 내 재산에 맞춰서 그 부분만 납부를 하면 되니까 내가 은행 거래를 못할 뿐 개인 회생이든 개인 파산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다시 찾아갈 수는 있지만 이것은 내가 찾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든가 아니면 그냥 돈 버리든가 빚이 더 생겨버릴 뿐이에요. 완벽한 일은 없는 곳이 화물입니다. 운수회사를 하고 있는 저로서도 아무리 큰 회사든 아무리 이름이 알려져 있고 아무리 광고를 통해 아는 곳이라고 해도 절대로 믿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섣불리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10년 이상 하고 있으면서도 알아야 할 것은 당장에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놈이 오늘 안에 채갈 수밖에 없다면 그 광고를 올릴 이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지인이나 화물 차주들의 모임에 올리기만 해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급하다면요. 반드시 돌다리도 다시 한번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는 자유입니다.